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의 김소정 변호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재명의 네, 이 수사 네. 우리 김소정 변호사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재명 네, 의혹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까지 막 네, 뜨던데 그거는 일단 너무 규모가 너무 이제 엄청나서 네, 그게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형량이 참 정말 예상 불가능하다 이 정도인데 네, 지금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성남 FC 사건으로 네. 일단 뭐 형량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상할 수 있는 형량. 네, 하나씩 볼까요, 그럼? 네, 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가족들이 전부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요. 예. 아들도 그렇고, 아들, 부인, 뭐, 부인도 다.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네. 뭐 아들은 뭐 남이라고 했지만, 네, 이 자칫 잘못하다가 네. 온 가족이 구속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아, 소강도 발휘하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드물죠. 근데 이재명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면 네. 이재명도 대단하지만 그 주변의 측근들도 정말 대단하다. 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불법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 가담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무슨 정치인 하나가 나 이렇게 불법을 할 건데 같이 좀 동참하자. 네. 내가 얼마 정도 떼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수락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저는 절대 가담 안 하죠. 당연하죠. 겁이 나서 가담 안 합니다. 그건 완전 인생 자체를 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 내놓고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이재명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저는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서 작은 불법 하나에도 너무 이제 민감해서 항상 선관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선관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저도 딱 안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상인데 어떻게 이재명을 보면 이렇게 대단한 짓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지 네. 정말 상상이 좀 안 돼요. 자,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여기.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면 네. 지금 후원금 성남 FC 후원금 이 공소장에 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죠. 네. 정치적 이득 위해서 지시했다는 네.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갔다는 거는 네. 조만간 이재명한테도 이렇게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네. 조만간 이재명도 소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거죠. 네. 검찰이 이재명을 주 타겟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네. 그런 의혹이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 네. 사진 띄워주시면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최근에 그 성남 FC 그 뇌물 사건 공소장에 네. 이 대표가 용도 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 그러니까 아. 이재명이 두산으로부터 네. 그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검토해봐라. 음. 두산으로부터 돈을 뜯을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라. 직접 기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기재했다. 음. 그 이제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그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 1화를 인수한 뒤에 150억 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반 공모를 해보니까 8억 원밖에 안 모여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그때 이재명이 이제 고안을 한 게 기업을 상대로 한번 후원금을 뜯어보자. 근데 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뜯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부 기업이 보면 기부 앤 테이크죠. 예, 건축이나 뭐 인허가 등 받아야 그렇죠.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거를 빌미를 해서 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한번 뜯어보자 이런 계획을 네.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이트 띄웠으면 네. 그때 마침 두산건설이 네. 그 분당구 정자동 부지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의료시설 부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네. 용도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료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신청이 계속 거부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거죠. 포착한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이 두산건설 측에 이재명 측이 두산건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용도 변경 해주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 대신 이제 성남 FC 등등 해서 후원들이 이제 뚝뚝 돈 들어오는 내라. 거죠. 돈 내라 이거죠. 예. 그 다음 사이트 여시면 그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후원금 요구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네. 네, 또 그 다음 사이트 여시면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네. 기부를 해라고 했습니다. 기부. 기부를 15% 해라. 네. 그게 그때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취득할 수 있는 수익이 대략 1,60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15%를 기부해라고 했는데 성남시가 네. 이를 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기부 체납을 10%로 하고 네. 10%도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예. 1,600억에 10%가 엄청난데 백6 그리고 0억이죠. 나머지 예. 5%는 내가 그 기부를 깎아주겠다. 대신에 50억 원을 성남 FC로 넣어라. 예. 후원금은 성남 FC로 지급해. 상당히 뜬금없잖아요. 예. 네, 정말 성남 FC에 그럼 50억 원을 이제 후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니까 좀 뜬금없긴 한데 두산건설이 오케이 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정도로 봤을 때는 그때 성남 FC 구단주가 이재명이었고 네. 당시 이재명은 성남 FC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자금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네. 이 용도 영장들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을 성남 FC로 받았다. 예. 상당히 뭔가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소장에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공소장에 이재명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네. 사연 띄워주시면 예. 이것은 검찰의 정치쇼다. 예. 그래서 뭐 검찰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 이 말이겠죠. 그러겠죠. 예. 근데 누가 봐도 이거 너무 명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민주당도 정치 수사 쇼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예. 이 성남시, 성남FC 그 공소장에 이재명 여러 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조만간 이재명이 타깃이 될 거라는 거를 감을 느끼고 이거는 정치 수사 쇼라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런가? 근데 이거에 또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검찰들이 무리하게 뭐 그러게요. 정치 예. 보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뒤집어 씌우기는 명수들이니까. 네. 그렇죠. 이 프레임 씌우기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안만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더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네. 박근혜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롯데 70억 그때 네. 롯데 70억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상당히 좀 약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약간 오는데 그 다음 네. 사연 띄우시면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명시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측에 청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근데- 어땠냐면 롯데그룹이 그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지원했잖아요. 네. 지금 이거 이재명을 보면 두산이 저기 성남 FC에 50억 정도 지원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사건에서는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그 롯데에는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15년 선고했거든요. 15년 선제. 이때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건데. 네. 예, 이번에는 이재명은 묵시적 청탁이 아니라 대놓고 썼잖아요. 대놓고 그다음에 기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네, 기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15년이면 그거보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5년이면 이재명 도대체 대략 감이 오잖아요. 15년 플러스가 돼야죠. 분근이 되겠다. 아니 묵시적 청탁일 때 15년이면 이건 대놓고 명시다. 기재를 한 청탁이니까 이거는 최소한 15년 이상은 돼야죠. 그렇죠. 네. 이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법원이 그때 판단했는데 네. 이 말도 상당히 좀 이상하잖아요. 네. 자기가 추측한 거 아니에요, 법원이. 그러니까 그래서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15년 선고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예. 그때가 뭐였냐면 롯데월드가 그 현안이 있었대요. 네. 롯데가 롯데월드 타워의 면세점이 중요한 현안이었고 그렇죠. 면세점 예. 추진해야 된다는 그 현안으로 인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롯데월드 대표를 단독으로 면담했을 때 예. 아마 면세점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예. 이거 웃기잖아요. 대화가 아마 어떻게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15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네. 15년 인정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가 됐으니까. 기재가 아예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재명 같은 그 다음 사례 띄워주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이 특가법이거든요. 네. 이 뇌물죄 가중처벌되잖아요. 네. 이 뇌물죄를 처벌할 때 글자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수뢰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1항 1호 보시면 수뢰기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잖아요. 아니 1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 네. 그러면 이야. 50억
이상이면 얼마나 50억 이상이면 뭐 이건 뭐 하하. 송도 FC가 160억 받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그럼 160억이 됐네. 얼마냐. 야. 아무튼 이런 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이재명 형량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때 성남 FC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두산의 50억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보면 하나씩 양파 껍질 까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네. 이런 게 또 있어요. 성과금. 예. 이게 지금 뭔지 보니까 성남 FC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받았잖아요. 네. 두산으로부터는 50억을 받았고, 그 외 기업 다 합치면 한 16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후원금을 받은 성남 FC, 그 후원금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때 규정을 새로 만들거든요. 네. 어떤 규정을 만드냐면, 성남 FC가 후원금을 받았을 때 그 후원금 유치에 도움을 준 사람한테 성과금을 주겠다. 한마디로 인센티브 무슨 인센티브. 세일즈맨들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 예. 그렇죠. 그 인센티브를 뭐 주는 거야 뭐 특히 딱 특별히 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기 또 상당히 이상한 의혹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네. 그 성남 FC 그 운영계획 성과금 계획서예요. 네. 그 세입 증대 성과금 지급 지침을 그때 마련했어요. 그때 이재명이 그때 후원금 받았을 때. 네. 그 성남 FC가 후원금 받았을 때. 네. 그때가 2015년쯤이거든요. 네. 2014년 말에서 2015년. 그때 이게 생겼어요. 성과금 지침이 생겼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 사이트 띄우시면 10에서 20%를 지급하겠다. 네. 네, 광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10에서 20% 지급하겠다. 네. 그 다음 사이트 띄우시면 거기 이재명 구단주 있잖아요. 사인했네요. 사인했고 그 밑에 또 이재명이 손글씨로 쓴 게 있어요. 아, 자기가 또 쓰는 내부 변경 부분 변경 바람 이재명 자기가 또 썼네요. 네. 이게 어떤 걸 변경했냐고 보니까 그 다음 사이트 띄우시면 네. 그 성과금 지급하려면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네. 네.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네. 위원장에 대해서 이재명이 저렇게 줄을 닦아놨잖아요. 네. 원래는 그 성남 FC 대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여기 줄을 거놓고 성남시 담당 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담당 국장이 누굽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최측근. 야. 근데 이 대표는 그 당시에 성남 FC 대표는 이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8,500만 원이 나간 거에 대해서도 자기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남시 그 성남 FC 대표를 딱 빼버리고 그 이재명의 성남시 담당 국장을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위원장에다가. 예. 이 정도로 봤을 때 그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또다시. 이 성과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냐. 주변에. 그 다음 사이트에 하시면 그 성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 몫이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 네. 위원회 몫인데, 거기 보니까 줄을 꺼놨잖아요. 성남시청 국장급 공무원, 네. 이날 이재명 측근 가족, 그리고 이재명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이 대거 들어갔다. 아하. 그 위원회에다가. 그러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다 했겠죠. 성과금 잔치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뭔 작당을 했는지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 편마땅 모아가지고 성과금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야. 그런 의혹이 상당히 있는데, 또 있어요. 그 다음 네. 사이트에 오시면 그 성남 FC가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일부가 그 성남시 체육단체에 네. 현금으로 나갔답니다. 아.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 성남 FC 이거는 파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 사이트에 오시면 2015년, 2017년 사이에 성남 FC 후원금 및 광고비가 160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사이트에 오시면, 근데 그 성남 FC가 받은 160억 중에서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에 흘러 들어간 뒤 상당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야, 이 돈이 도대체 또 어디로 갔냐? 야, 현금으로 빠져나가네요. 네. 돈 빼먹는데 정말 탁월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물론 상상이긴 하지만, 네. 아,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빼는구나, 후원금을, 현금으로.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사이트에 가시면, 네. 경찰이 당시 수사를 할 때 네. 이 돈의 흐름을 포착했답니다. 네. 당연하죠. 현금으로 빠져나간 거는 정말 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비밀스러운 그런 사건이 분명히 엮여있기 때문에 네.
불투명하잖아요. 현금 네. 흐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돈의 흐름을 포착하고도 용처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를 그냥 해버렸다. 이 경찰이 경찰도 상당히 경찰이 좀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돼버렸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 다음 네. 사진 띄우시면 그렇게 흐지부지 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자. 예. 그거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보완 수사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 아까 그 두산의 50억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현금의 흐름에 있잖아요. 예. 성과금으로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이상한 수상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자는 결론을 내린 거죠. 네. 이 검찰이 네.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예. 네.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뇌물 혐의 여기에는 또 이게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사진부터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네이버 나오죠. 네이버 차병원도 나오네요. 여기 압수수색이 최근에 들어갔어요. 검찰이. 네네. 왜 들어갔냐. 이재명이 좀 전에는 두산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공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성남FC 후원금 돈을 쪽으로, 줘라. 예, 예. 이 제3자 뇌물 공여로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 예. 이 네이버 검찰이 지금 최근에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해서 새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3자가 아니고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고 직접 뇌물죄를 받은 것으로 적시했다. 아, 직접 뇌물이네. 아. 이것도 상당히 수상해요. 네이버 지금 나왔잖아요. 네. 네이버 여기 성남 FC 관련해서 상당히 수상하거든요. 네. 그 다음 사이트 띄우시면 네이버가 성남 FC를 법인을 통해서 우회 지원을 했다. 예. 제가 지금 추가 사진을 제가 못 드렸는데 네. 우회 지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네이버가 이제 수십억 원을 그 성남 FC에 바로 그 아까 다른 기업처럼 직접 후원을 하지 않고 네. 다른 어떤 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줬다 이거죠. 우회적으로. 그 우회적으로 준 것은 그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있던 그러니까 희망살림이라는 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40억 원을 성남FC에 바로 주지 않고 희망살림이라는 어떤 단체에다가 그 어떤 법인이에요. 네. 법인에다가 40억 원을 줬는데 그 희망살림이라는 곳에서는 그 40억 원을 네이버한테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39억 원을 성남FC한테 줬답니다. 예.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 네이버가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 후원을 한 것이냐? 네. 결국에는 성남 FC에 후원을 하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제 희망살림의 그 대표는 이 후보의 최측근이다. 아하. 예전에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던 아하. 재윤경 네.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찰이 이 네이버 관련해서 네. 이재명을 또 공소장을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네. 거기서는 이재명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라 두산과 같은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 받은 거 직접 뇌물로 예. 적시를 했다 공소장에. 네. 그래서 이 성남 FC 사건만 하더라도 아까 그 두산 50억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적인 형량이 나오잖아요. 네. 그 15년 뭐 앞뒤 이러고 그다음에 예, 추가로 또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네. 성남 FC로 들어간 후원금 일부가 성과금으로 이제 뭐 엄청나게 네. 빠져나갔다 현금으로. 그리고 체육 어떤 시설에도 엄청나게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그리고 네이버가 이런 수상한 어떤 그런 뭐 후원을 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 추가적으로 나오는 의혹은 상당히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아까 그 15년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정말 약과일 것 같고요. 네. 정말 최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한 20년 이상. 최소 20년 이상. 네. 최소. 다들 막 무기징역이라고 하긴 하시던데. 무기징역. 최소. 예. 최소 20년 이상. 20년 그러면 이상 무기징역. 예. 이 정도만 되면 만약 이재명이 뭐 그런 식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예. 결국에는 감옥에서 거의 일생을. 예,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그렇죠. 의혹까지 생긴 그래. 그런 상상까지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부적으로 큰 그 역변을 앞두고 있지 않냐. 네.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재명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가 회의감이- 있대요. 그래서 손절 분위기가 슬슬 나온답니다. 조만간 김경수 전 도지사 나오지 않겠어요? 김경수, 그 다음에 이낙연도 이낙연도? 슬슬 몸 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예, 당연하죠. 지금 이 정도로 돼버리 지금 성남 FC 사건 하나만 이 정도인데 나중에 뭐 대장동, 백현동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는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좀 대단하다는 느낌이 단군일의 최고죠.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러게요. 정말 역대급이고 역대급입니다. 예. 최고 빌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정말 네.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 자체가 정말 상식적인 범위를 넘는다. 네. 네. 성남 FC만 해도 이렇습니다. 성남 FC만 해도 이런데 나머지까지 하면 뭐 다 밝혀지겠죠. 네, 고맙습니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지금 분석해 드리는 대로 최하 20년 이상이 되니까요. 그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슬슬 안다고 그래요. 이제 막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손절 분위기로 가죠. 이재명은 이제 아웃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